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때 그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정말 그때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내가 조금씩 다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죽은 이는 모두 날아오른다입니다. 저자는 요아힘 마이오프고요. 번역은 박종대, 출판사는 사계절입니다. 이 책은 정신병원 원장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병원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이에요. 처음에는 가볍게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읽다 보면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소설은 조금 낯선 장면으로 시작해요. 등굣길에 시체를 발견하는 주인공의 기억을 첫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보통이라면 충격적인 사건이어야 할 장면인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 장면을 이상하리만치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낯설고 특이했던 것 같아요. 마치 무서운 장면 위에 밝은 음악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책 초반에서 중반부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건 아이의 시선이에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나는 갑자기 스스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7살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느끼는 순간들 있잖아요. 내가 양말을 혼자 신다니, 내가 엄마 손을 잡지 않고 걸어가다니, 이런 것들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진짜 귀엽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인상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경내가 아무리 꽉 차더라도 많은 환자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보호사의 손을 잡고 걸을 때조차 그들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7살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본 장면이에요. 7살 주인공이 보기에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었지? 그리고 언제부터 세상을 나누기 시작했었던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의 핵심은 결국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기억의 그물코가 점점 좁아져 결국엔 망각의 운명에 빠져야 할 사소한 일들까지 함께 기억되는 날들이 있다. 그런 날엔 사소한 일들도 마치 기생충처럼 인상적인 사건들에 깊이 스며들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이 부분은 주인공 요아임이 아빠의 40살 생일에 대한 에피소드에서 나와요. 아빠의 40살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과자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과자를 주지 못하고 다른 선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이 막 꼬였었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아빠가 들고 있었던 신문의 뒷장에 있었던 아주 작은 광고 문구까지 기억하는 순간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제 기억도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봄날에 연인과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버스킹 공연이 떠올랐어요. 맞아, 그런 날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날의 공기,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노래, 이상하게 모든 것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날이거든요. 또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루인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날 먹었던 밥, 시골에서 봤던 그 가족들의 얼굴, 조용한 풍경까지도요. 이렇게 마음에 남는 날들은 마치 별처럼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보면 기억이라는 게 중요한 사건만 남기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까지 함께 묶어서 마음속에 남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인상적인 감정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선의에 대한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이에요. 나를 완전히 미치게 한 건 어머니의 선의였다. 짧은 문장이죠. 근데 뒤의 상황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주인공이 아버지의 40살 생일에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요. 하나에 한 살씩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쿠키를 빚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식을 만들 도중에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 잠깐의 순간 어머니가 와서 그 간식을 완성해버립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주인공이 보자마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누워서 막 떼를 쓰기 시작해요. 막 화를 내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선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선의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고요. 근데 집에서도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해준 일인데 막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할 건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느낌들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많이 공감이 되고 조금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 글에서 주인공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방바닥에서 막 악을 쓰고 서운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잠깐 부럽긴 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때를 쓰고 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 마음과 귀여운 마음이 함께 들었던 문장이에요. 또 인상 깊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마이너스 아저씨가 죽어 있었다. 이제 2 아이만 남았다. 불과 20m도 안 떨어진 이웃집에서는 천의 고아가 된 남매가 답답하고 단조로운 공기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주인공의 가족은 시골 마을의 따뜻한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바로 옆집에는 부모를 잃은 남매가 남겨지는 거죠. 같은 공간이고 같은 시간이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 살고 있고 근데 각자 다른 삶을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문장이었어요. 조금 다른 문장이긴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아버지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항상 그와 관련된 책에서 정보를 얻었다. 당연하지 않나? 순간 생각했어요. 주인공의 아버지는 관심 분야가 생기면 책을 먼저 보고는 한대요. 사냥일 때도 그랬고요. 운동일 때도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운동일 때도 있고 목공이나 뜨개 이런 취미일 때도 있었어요. 흥미가 생기는 분야가 있으면 책으로 먼저 기본기나 뭐 필요한 도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으시나요? 요즘 알게 된 건데 흥미가 생기면 책을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입해서 읽었던 문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흥미가 생긴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먼저 탐구하나 궁금해지기도 하는 문장이었어요. 이 죽은 이는 날아오른다 라는 책을 읽다 보니 느낀 생각은 이 책이 읽는 내내 편안한 책은 아니에요. 중반부를 지나면 중간중간에 죽음의 장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고양이의 죽음도 있고요. 형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는 읽다가 책을 잠시 덮기도 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 전개가 조금씩 빨라지면서 좀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분명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책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불편함이 하나의 질문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싶어요. 죽은 이는 모두 날아오른다는 친절한 소설은 아니에요. 감정을 정리해주지도 않고요.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저 주인공의 시선으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신에 독자에게 생각할 시간은 남기는 것 같아요. 읽고 난 뒤에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은 책이기도 해요. 혹시 편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낯설고 조금 불편하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을 찾으신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